근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클릭했는데 다른 거는 9억 10억인데 얘는 6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대박 아니야? 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물건의 위치가 이렇게 삼각형 밑에 파진대 위치에 있죠. 얘만 왜 특별히 싸지? 라고 해서 이거를 아파트 실거래가랑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중간에 쥐파먹는 부분. 빠져있어. 네, 빠져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쥐파먹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하겠죠. 네. 근데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죠. 무조건 구역 안에 들어가는 물건을 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물건을 투자할 당시에 얘가 아니라 요 밖에다가 투자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쪽 바깥쪽에다. 네, 만약에 요 밖에다가 제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이 밖의 빌라들의 시세는 지금 제가 샀을 때보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가격 상승이 안 된 거예요. 상승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내 살려는 빌라의 위치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 안에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서울 빌라 사면 안 돼? 서울 빌라 살 거면은 역에서 가까운 빌라 사야 돼. 맞아요. 네, 맞잖아요. 네, 역세권. 네.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분 더 떨어지더라도 입지가 좀 덜 좋더라도 재개발이 돼서 부셔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빌라를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만 아셔도 사실 대부분 경쟁 상대 한 80%는 떨어지는 거예요. 빌라 뭐 가지려면은 나 무조건 여기 가까운 거 이러잖아요. 네, 그럼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역세권의 빌라가 가격이 안 오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오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 들어가는 빌라보다 훨씬 덜 올라요. 서울에는 낡은 빌라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낡은 빌라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개발이 된 사례들의 공식을 비교했을 때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지역들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서울의 낡은 동네가 전부 다 재개발에 대해서 아파트가 된다 이게 아니라 안 되는 조건을 가진 곳들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냥 낡은 빌라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들은 한정적이고 그런 곳들을 내가 먼저 선정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점점 재개발이 되는 걸로 올라가기 때문에 꼭 아파트의 완성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개발은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팔아서 시세 차익 얻어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보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그냥 낡은 빌라촌이면 재개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포인트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재개발이 돼서 완성된 아파트에는 그 아파트들만의 공식이 있었다. 그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로 오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자취방을 얻어주셨는데 좀 낡은 빌라였어요. 낡은 빌라였는데 제가 사는 낡은 빌라 맞은편에는 이렇게 신축 빌라 마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을을 두고서는 도로가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어머니께 이 빌라를 팔으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래된 그 빌라를?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엄마 이거를 낡았는데 누가 산다는 거야?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살고 있는 그 자취하는 빌라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맞은편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된 거죠. 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고? 네, 딱 잘려서 도로 하나를 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신축 빌라보다 제가 살고 있는 낡은 빌라의 가격이 앞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 내가 빨리 돈 벌면은 이거를 당시에는 경기도 의왕이었지만 이거를 서울에 가서 해야겠다. 서울에 현재는 가격이 낮지만 앞으로 비싸게 될 곳 이런 곳에 가서 내가 먼저 점을 찍어 놓는다 그러면은 야 이거 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0평생을 살면서 재개발이라고 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복잡하지 않을까? 돈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마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TV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그 선입견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대표님은 그 선입견 없이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시골이었다 보니까 약간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서울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은 그냥 로망일 뿐이었어요. 그럼요. 근데 신축 아파트를 갖고 싶어.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시간에 따라서 이거를 녹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을 발견한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은 소액이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보러 갔는데 책 내용 제목이 온통 나는 갭 투자로 뭐 50채를 갖고 있다. 맞아요. 네, 다 이런 내용들만 있는 거예요.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지? 근데 나는 서울에다 하고 싶은데 나는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서울에서 재개발로 완성된 아파트들이 왜 됐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실제로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그 역추적을 하신 거예요? 네, 역추적을 한 거예요. 왜 됐지 얘는? 얘는 과거가 어땠지? 과거가 얼마나 낡은 동네였을까? 똑같이 낡았는데 얘는 왜 안 될까? 여기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 여기는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됐을까? 재개발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하신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재개발에서 성공된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재개발로 해서 서울 아파트
아파트 완성이 잘 된 거고 네. 이랬으니까 여기는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차이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를 몇 달 만에 알아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뭔가 공식을 찾은 것 같은 거예요. 야 서울 재개발할 거면 이 공식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한 거고 투자한 곳마다 이제 수익률이 다 굉장히 높게 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서울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다 높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강생들을 알려주고 수강생도 많이 부자를 만들어줬죠. 제가 서울 투자한 사례를 얘기하면 처음 저를 보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네, 어떻게 어떻게 그게 수익률이 다 높지? 그래서 제가 오늘 월급쟁이 부자도 오는데 이게 등기부등본 갖고 왔잖아요. 다 말로만 들으면 사실 이거를 거짓말이다, 가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촬영이 있어서 사실 등기거래증이나 등기거래증이랑 계약서를 다 갖고 왔거든요. 살짝 요거 네, 이렇게 다 들어오셨어.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등기한 거 이렇게 다 계약서랑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거예요? 네, 다 제 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우은재니까 신분증도 가져왔고. 지금 그럼 거의 다 그냥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이 샀을 때의 가격을 보면은 현재 가격이랑 보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하락장도 있고 상승장도 있고 그런 걸 가리는 게 아니고 부침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진 투자금을 정했으면 가장 저평가되는 구역을 찾아내는 걸 제가 잘하는 겁니다. 받아줄 사람이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내가 좀 무릎선에서 들어가고 싶고 못해도 허리선에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허리가 아니라 머리 꼭대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액 투자로 가능한 재개발은 받아줄 사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걸 20년, 30년을 놔두든 아니면 지금 당장 수익으로 실현하든 이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꼭 재개발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는 포인트가 재개발은 꼭 무슨 단계가 돼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줄 알아요. 기대감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진 투자 금액을 정하고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찾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좀 시간적 자유를 얻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 네, 그냥 먹고 싶은 음식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소소한 것들이 가장 좋은 변화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큰 TV를 보고 싶으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만한 TV를 하나 사드렸거든요. 인테리어도 아예 주방부터 화장실 많이 싹 다 뜯어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좀 도와드렸고 또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월급 생활을 해서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너무 까마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가 될 자리에 먼저 이렇게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는 아내랑 같이 신혼생활을 구축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서울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축에서만 이제 살다가 처음에 신축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구축에서 살 때는 그런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구축 살다가 신축 살면은 다시 구축 못 간다. 아, 그쵸. 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돌아올 수 없다. 네, 돌아올 수 없다. 근데 저희도 이제 신혼생활을 구축에서 하고 신축을 막 살아보니까 저도 처음에 구축 살 때는 인테리어를 쫙 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구축도 인테리어만 잘하면 깨끗하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막상 신축 아파트에 가니까 이제 다시는 구축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좋다고 얼마나 하더라고요. 좋아하셨을까? 아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전세로 그냥 깔끔하게 신혼집을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신혼생활을 구축에서 하고 미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구축이지만 아이들이 좀 더 크면은 그때는 서울 신축에 살자. 그러니까 현재부터 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좀 해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재테크를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산 이유가 물론 저보다는 우리 가족들을 위했던 게 큰 것 같아요. 예, 저는 고맙게도 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났거든요. 정말 착하신 엄마 아빠를 만났고 그리고 또 착한 아내를 만났고 또 착한 이제 아들 딸을 낳았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생활을 했다 보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가족들이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월브TV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던 지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10년 전 가격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잠깐만요.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저게 지금 말이 되는 지도인가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00만 원으로 투자를 했고 지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마포 이렇게 상급지라고 하면은 뭐 투자금이 뭐 3억, 5억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1억 초반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투자금 기준을 약간 요런 기준으로 일단 잡으면 될까요? 네, 최소 요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 굴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2천만 원입니다. 저는 3천만 원이고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일단 정했어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곳이 재개발의 단계가 초기 단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의 중기 단계라는 말을 하면은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아파트의 완성까지 한 10년 정도 남은 거를 저는 중기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나는 속도를 볼까 아니면 투자금을 볼까? 속도를 볼까 입지를 볼까?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하면은 서울의 끝자락인 뉴타운에 보시면은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10년 안쪽으로 아파트가 돼요. 그렇죠. 그럼 좋잖아요. 빨리 되니까.
나는 좀 늦게 되더라도 그냥 어차피 시세 차익만 먹고 빠질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입지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 아니면은 나는 속도가 무조건 우선이야. 나는 빨리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에서 갖고 싶어. 서울 외곽도 괜찮아. 이러신 분과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포지션으로 일단 방향성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속도냐 입지냐 일단 방향성을 네. 먼저 설정을 해서 재개발 초기로 네. 일단 이게 들어가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2억이 이하다. 그러면 초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2억이란 이하인 금액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가 더 좋은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의 일단 면적 조사를 하셔야 돼요. 면적을 봐야 된다? 네, 면적 조사를. 네, 여기가 도대체 몇 세대가 지어질 거지? 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그럼 지민님이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유행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대단지가 유행할 것 같으세요? 대단지가 유행할 것 같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 재개발로 될 수 있는 땅들 중에서 대단지로 될 수 있는 땅들이 더 희소하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땅 자체도 희소한데 그렇죠? 대단지는 더 희소해요. 그러려면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나홀로 있는 아파트 면적 작은 거를 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없죠. 네, 똑같은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왜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거를 보죠? 그래서 저는 대단지의 기준을 5만 제곱미터로 잡았거든요. 5만 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아파트가 지어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파트를 면적을 정했으면 면적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을 봐라.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은 5만 제곱미터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숫자. 네. 그럼 이 토지 등 소유 숫자가 많이 살고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많이 살면은 네.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살면은 안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적게 살수록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지어지는데 500명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럼 나머지 500세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야,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또는 임대 물량으로 채우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토지 등 소유자들만 같이 돈을 걷어서 지으면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돈을 일반 분야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랑 같이 보태서 지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저는 면적 대비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1.5배, 1.6배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은 추진하는 사람이 여기는 면적이 얼마고 그리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몇이라고 알려줘요. 어디 구역이라고 하면은 어디 구역 뭐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고요. 그게 만약에 정보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추진하고 있는 사무실 번호 있잖아요. 뭐 플래카드 번호도 있고 길거리 가다 보면 전단지도 있고 거기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대비 이 비율이 최소 1.5배, 좀 1.6배 이상 돼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순탄하게 가는 조건의 땅들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모든 답은 정해져 있어. 저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다 아니면 1억 이하다 하면은 금액을 딱 주시면은 아, 그 금액으로는 여기 하세요가 다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방법을 알려주고 수강생분들이 찾았을 때 네. 그거보다는 그 옆에 어디가 더 좋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또 하나. 네.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에 가셔야 돼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에 들어가셔야지만 나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나도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저렇게 아파트가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따라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면 주말에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동의서를 내요. 나 찬성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낮아버리면은 재개발 동의서 써주세요 오면은 아 귀찮아. 그러니까 제발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역들이 있는 거예요. 시세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봤을 때 괜찮은데 이거 지금 세대수나 뭐 이런 토지 면적 다 괜찮아도 주변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안 들어가는 게 나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주변 비싼 데가 들어가는 게 많다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마 선생님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재개발에 대해서 무지하고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셨다가 수강생분들 중에 정말 결국 그래서 막 수익을 달성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한테? 금액이 적으면은 서울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방 아파트 투자만 봤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사실 서울을 하고 싶었는데 당연하죠. 내가 서울을 하지 못한 이유는 투자 금액에 대한 벽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이렇게 투자 금액을 소액으로 할 수 있으면서 이익을 먹을 수가 있더라. 네, 물론 아파트의 완성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그렇죠. 무조건 재개발을 생각할 때 아파트의 완성을 생각했던 것 같다. 나도 차익을 먹으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지금에 와서 뭔가 투자를 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이제 애들 키우고 이러다 보면 사실 종잣돈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다 해봐도 될까요? 뭐 실제로 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예순이 넘으셨고 저희 장모님도 예순이 넘으셨고 좋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투자를 도와드렸고 실제로 투자를 했고요. 60대임에도? 네, 60대임에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이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내가 나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좀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라 중간에 시대착을 본 다음에 언제든지 매도하셔서 네. 너무 완성까지 포커스를 두지 말고 투자 수익으로 중간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는 20대, 30대도 당연히 들어와도 괜찮고 40대 이상, 50대 이상들도 좀 해봐도 충분히 상관이 없다. 너무 네. 길게 보지만 않아도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저도 20대부터 재개발 투자를 시작했는데 사실 20대부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드물더라고요. 그랬겠죠. 대부분 조금 쉬운 투자를 찾다 보니까 네.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보고서 이렇게 시세 비교를 해가지고 뭐 입지 물량 보고 언제 샀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고 재개발에 적합한 성향을 가진 투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번 투자를 해놓고 약간 신경 안 쓰는 게 좋은 사람, 편한 사람. 이게 뭐 주식처럼 계속 이렇게 등락 보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적성에 맞으시면은 수익이 좋다면은 이걸 하셔도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저처럼 한번 투자해놓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인 호흡해서 이렇게 좀 하나 투자해놓고 신경 안 쓰고 네. 이러신 성향을 가진 분한테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대 후반쯤 되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은퇴를 해야 될 나이도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두려운 그런 마음이 좀 많거든요. 당연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이 모은 돈이 되게 소중한 금액이잖아요. 그럼요. 네, 몇 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힘들게 모은 돈인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정말 그거를 서울에 대해서 안전한 자산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곳이 재개발로 계속 한 걸음이라도 내딛을 곳이냐 아니면은 이곳은 그냥 계속 서울에서 낡은 빌라가 될 곳이냐 라는 것을 정말로 봐야 된다는 거고 자산을 좀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좋은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소액이라고 하면은 서울을 겁먹고 지방으로. 그리고 지방 아파트만 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좀 한정적이죠. 어렵다는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찬스라고 보는 거고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사이트가 없어요. 이 말은 즉슨 내가 공부를 해서 가격 비교를 더 한다고 하면은 남들보다 더 시야가 넓었을 때 이 돈이면은 더 좋은 선택지를 찾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공평한 투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단순히 상승장이라면 라고 해서 같이 오르고 하락장이라고 같이 떨어지는 투자가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내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하면은 상승분을 본다는 것을 제가 실제 투자로도 인증을 했기 때문에 네. 제 수강생분들도 많이 인증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후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내일 모레 반백살을 앞둔 40대 늦음하기 된 나이임에도 모아둔 돈이 없어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도 희망사항으로만 체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쉽사리 나아지지 않은 형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서쪽도사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죽기 전에 한강변 아파트 한번 갖고 싶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저에게 이런 작은 희망의 불씨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에 이렇게 후기를 남깁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후기 남기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재개발을 공부할 때 남들은 다 아파트가 맞다 그러지. 그러니까 나도 아파트가 맞는 건 알겠어. 근데 지방 가기 싫어. 돈은 부족해. 그럼 서울에서 아파트가 될 거. 이렇게 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막 임장을 500군데 넘게 다녔다고도 말씀드렸고 정말 안 가본 서울의 재개발 구역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그렇게 주말에 임장을 다녔을 때는 누구보다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투자를 여러 개를 했다고 해서 쉽게 한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은 말이 500군데지 정말로 그걸 500군데를 갔다고 하는 거를 돌려본다고 하면은 정말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저도 굉장히 시간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이제라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셨다고 하면은 같이 공부하셔서 꼭 이렇게 되실 수 있게 저도 꼭 응원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또 응원을 해주시니까 분명히 나이에 불문하고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나도 소액으로 한번 서울의 기회를 나도 잡아보고 싶다. 나도 이 블루오션을 한번 같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좀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했던 투자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허.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투자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실전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들을 찾기조차도 굉장히 버겁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찾으려면은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제가 조금 단축시켜드리고자 제가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초기 재개발에 지금 하고 있는 구역들을 다 지도를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산이다. 그러면 용산에서는 어디가 지금 초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뭐 동작구다. 그럼 동작구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지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제공해드렸죠.
네? 네. 지금 저희한테 이제 막 팁을 주셨던 게 저평가된 곳을 찾아야 되고 주변의 네. 아파트 시세 분석해서 안 해도 되네요. 그쵸? 네, 여기는 일단 시작된 곳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들도 투자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네. 여기는 일단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고요. 네. 네,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다른 곳들도 많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알아보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정된 곳만 어딘지만 알아도 공부하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 투자를 네. 통해서 네. 소액으로 엄청난 또 수익을 실현하고 지금도 아주 흐뭇하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어떤 기복에 부침이 없이 네. 이런 수익을 실현하는 분들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꾸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를 하신다고 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를 찾는 게임이 아니고요. 내가 투자금을 설정을 했으면 이 투자금 대비 어디가 괜찮은지 한 2개에서 5개의 지역을 추리셔야 돼요. 그러다가 계속 관찰을 하시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저렴한 게 시세보다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요때 몇천 싸게 시작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네. 그냥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싼 거 찾으려고 해서 먼저 막 마음이 급하세요. 맞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세요.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지만 네. 농축산업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도 같이 키우세요.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소 염을 주러 가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그런 걸 배우고 자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랐고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가 하도 멀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침마다 저를 차로 태워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아버지 입장이 돼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매일 운전해서 태워준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버지 입장이 돼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성실함과 이런 꾸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설정이 됐다고 하면은 이걸로 어디가 좋을까를 계속 비교 분석을 하고 근데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서 대부분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강의를 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찍어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계약만 하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어떻게 물고기를 큰 거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를 배우시고 본인도 그 확신이 드신다고 하면은 그때 맞춰서 공부를 하셔서 최종 선택이 본인이 하시는 거지. 근데 어렵다는 이유로 남이 찍어주는 거를 섣불리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동산에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내가 관심 갖는 지역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가감없이도 수강생분들한테 카페를 통해서 보통 해주시죠. 이렇게 피드백이나 뭐 이런 조언들도 엄청 아끼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재개발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설득하는 거는 좀 안 맞더라고요. 네, 굳이 뭐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 억지로 재개발 투자를 해? 굳이.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진실성 있게 저도 처음 재개발 투자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부동산 사장님들도 날카로웠고 강사들도 약간 그 수강생들을 조금 얕잡아 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무시하고 이런 무시도 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도 어린 나이였으니까. 20대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절대로 무조건 제가 가족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순간만큼은 내 가족이 계약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진솔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